안녕하십니까. 약자의 친구 인생성형가 정영기입니다. 노후 생활 수준은 보는 것이 가른다. 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것이나 지금 보는 것, 그것이 노후 생활을 가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노후를 맞았다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린 그 생활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그만 못합니까? 재산, 건강, 자녀, 인간관계, 가까이는 부부관계, 그리고 형제들, 그 다음에 업무에서 자기가 이룬 것,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비전. 자, 여러분들이 꿈꾼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초과 달성했습니까? 그만 못합니까? 지금 그러면은 낮건 높건 그 수준을 결정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시청각. 시청각으로 우리가 정보의 10중 8구를 받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눈. 저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신체 부위에서 눈을 가장 많이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 시력 건강을 위해서 조심하려고는 하는데 그래도 예전처럼 시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노안이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죠. 그리고 눈을 좀 쉬어야 되는데 읽고 쓰는 게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한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보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떴다 하면 안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저도 눈을 계속 활용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봅니까? 시력이 실력인데 시력으로 우리는 실력을 쌓습니다. 무엇을 봅니까? 대개는 우리가 보는 것은 책, 학생 때 많이 보죠. 그리고 지금 이거 보는 거, 이 영상, TV, 컴퓨터 이런 걸 통해서 영상을 보죠. 그리고 사람을 봅니다. 되게 세 가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인생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생활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보는 것인데 책, 영상, 사람입니다. 제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논술학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학교, 대학교 여기저기서 많이 가르쳤는데 우리는 흔히 공부를 잘한다 그러잖아요. 특히 머리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재능이 있어야 된다. 머리가 좋아야 된다. IQ가 높아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 논술을 가르치면서 전주에서 수재들, 이른바 스카이, 서울대, 고대, 연대, 법대, 의대 들어가는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논술을 가르치니까 그 학생들이 왔습니다. 96년에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서울대, 의대도 논술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재들을 보니까 공부는 많이 하는 거더라고요.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지금 전문직,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그 행정고시다, 외무고시다, 여기에 나간 사람들,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고 기획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책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공부를 잘한 사람이 아니라 책을 많이 본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직업 중에 좋은 직업 대부분 공부에서 들어가잖아요. 공무원, 대기업, 공사. 지금도 보면 시험 치르는데 형식이 좀 바뀌었을 따름이지 9급, 7급, 5급 공무원들 보세요. 다 지식, 정보를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청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영상에서 나오지 않고 사람에서 나오지 않고 책에서 나오잖아요. 책. 그래서 책이 사람을 만든다. 사람이 책을 만들지만 또 책이 사람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책에는 그만큼 정제된 정보가 있습니다. 고급 정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고뇌 찬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책은 읽는 것도 적극적인 일이고, 왜냐하면 머리를 움직여야 되고 의도를 써야 되고 비판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대조해야 되고 거기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다든가, 이를테면 우리가 책을 읽는데 서양의 종교 사상을 깔고서 거기에 나오는 비유를 이야기한다든가, 거기에 예수 얘기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을 구분한다든가, 그러면 그 서양의 문학을 감상하기 위해서도 기독교적인 배경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처럼 책을 읽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고 머리를 그렇게 굴려야 하는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는 사람이 영상 보는 사람보다 발전하는 겁니다. 젊을 때 책 읽은 사람이 지금 전문직에서 활동을 하고 승승장구해서 승진도 잘하고, 그리고 지금도 책을 보는 이 의사들도 계속해서 어떤 표준 치료법, 새로운 치료법, 새로 발표된 논문, 새로운 학설, 옛날 학설을 뒤집는 거, 또 반정합 해가지고 뒤집고 또 합치고 올라가고, 이런 논쟁을 보려면은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대로 하려면, 실력 있는 의사 노릇하려면, 명의 노릇하려면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뭘로 해요? 책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부분. 요즘은 영상도 책이죠. 뭐 오디오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자로 읽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책을 얼마나 안 읽느냐? 책을 안 읽어요. 성인의 절반이 한 해에 책 한 권도 안 읽어요. 우리나라 실태입니다, 이게. 성인 절반이 책 한 권도 안 읽어요. 그 사람에게는 한 해에 5, 6만 권의 책이 나오는데 5, 6만 종 나오는 이 책이 없는 거예요. 한 해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한테는 한 해에 책이 한 권도 안 나오는 셈이에요. 아니, 지구상에 책이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읽은 책만이 내 것이니까. 내가 본 책만이 내 것이니까. 그것만 지구에 존재하는 것이지 안 읽은 책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책 없는 세상에서 동맹, 문맹, 문자 맹인, 독서 맹인인 거예요. 그 사람은 역시 이 비판적 두뇌, 자극적 두뇌, 머리에 힘을 안 주기 때문에, 부담을 안 주기 때문에 사고력이 계속해서 저하되고 흥미를 못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재밌는 것만, 부담 없이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시청각만 보게 되는 거죠. 그럴수록 자꾸 수준이 떨어져서 사람 판단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대통령 뽑는 실력도 고등학교 학생 수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실력도 없어서 사기꾼한테 놀아나고 보이스피싱에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읽는 사람이 성공도 하지만 계속해서 현상을 유지하려면, 전문성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교사만 전문직에 나간 사람만 책을 읽게 할 게 아니라, 젊을 때는 책을 안 봐서 그런 쪽에 안 나갔다 하더라도 나중에라도, 지금이라도 읽으면 그런 사람과 대등한 지식을 갖출 수 있는 거죠. 특급 학생들은 학생 때 독서 광이고 늙어서도 계속해서 책을 읽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책이라는 건 의도적 문화행위 그러죠. 의도를 가지고 문화행위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주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더 좀 부담스러운 거라든가 전문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읽을 때는 그 머리가 더욱더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공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비교적 쓰레기가 적은 게 책이고 쓰레기가 많은 게 영상이죠. 정말 영상에서는 괜찮은 거 골라 보면은 좋지만 대개는 시간 낭비로 이른바 킬링타임, 시간 죽이기용들이 많아서 이 유튜버도 잘 봐야 되는데, 그런데 결국은 내가 보는 게, 우리가 보는 것, 그것이 우리 수준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 그 유튜버, 예, 정인기 TV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수준이 올라가길 바라고, 저도 여러분을 통해서 수준이 올라가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평생학습 시대에 영상도 제대로 감상하려면 독서 행위를 통해서 이 뭐랄까요, 습득 능력, 비판적 수용 능력, 미학적 수용 능력을 갖추고 있을 때 제대로 감상하게 되는 거죠. 말하지 않은 그 이면을 책에서도 읽어내고, 말하지 않은 그것을 이 말에서도, 영상에서도 읽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처럼 책은 사고력을 다양하게, 비판적 사고, 논리적 사고, 추리적 사고, 이런 추론적 사고, 대조적 사고,
비교적 싸고 다양한 생각거리를 마련해 주게 되기 때문에 책은 아주 훌륭한 교재도. 그만큼 책은 머리가 아프니까 사람들이 멀리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안 읽어도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만나면 그런 대로 살아가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죠. 영상이 뭐 TV다, 뭐 스마트폰. 자, 책은 한 해 절반, 성인 절반 정도가 한 권도 안 읽는데, 영상은 되게 유튜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이 한 40분 안팎 청취하는 걸로, 시청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40분 안팎이니까 책 같으면 일주일이면 그렇게 40분씩 하루에 투자한다면 한 권은 읽어낼 겁니다. 가벼운 책은. 그런데 한 해에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있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유튜브는 하루에 3, 40분을 청취한다니까, 평균이 그러니까 몇 시간씩 보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죠. 물론 유튜브는 이제 영상을 안 보고 소리만 들으면 운전하면서라든가 일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 때문에 인기가 좋은 거죠. 그리고 시, 보고, 청, 듣고, 움직임까지 같이, 동영상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감상하기 아주 용이하죠. 그런 만큼 머리에 남는 건 없고, 또 너무 가벼운 것 내지 쓰레기에 해당될 만한 그런 내용, 시간 낭비용이어가지고 그런 수준을 보면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거죠. 가벼운 영상을 보면 가벼운 인생을 누리다 가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이 TV를 바보 영상이라고도 하고, 또는 바보 상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너무 생각하지 않게 사고력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청각으로 고정을 해주니까 머리로서 상상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고정해서 보여주는데 더 이상 무슨 사고가 필요해요? 상상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그런데 책은 안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관계다, 지금 둘이 사랑을 나누려고 한다면 그거를 그려야 하잖아요, 머리로서. 그래서 읽는 사람이 전부 다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주도적 이 지식 습득이고, 의도적 지식 습득이고, 개별적인, 주체적인 그런 감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책이 좋은 거예요, 오래된 것이지만. 근데 영상은 고정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보는 영상, 그것은 수준이라도 좀 높아야 돼요. 그래야 들으면서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조금 진도를 따라가기 힘든, 벅찬 그런 내용이어야 내가 부족하구나, 책 좀 읽어야 되겠구나, 영상도 좀 고급 영상을 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른바 이것은 비의도적 문화행위입니다. 의도를 갖지 않아도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급하고 흥미로운 것만 찾아가면은 시간을 낭비해야 되고, 시간이 인생인데 결국 인생은 낭비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영상만 쫓아보면 두뇌력이 저하는데, 이 구글의 알고리즘은 그런 것만 보게 해요. 그냥 야한 거 보면 그냥 그것만 계속 내보내가지고, 이 친구가 이런 분야를 좋아하는구나, 그래, 계속 먹으시오 하고, 완전히 편향된 거, 편벽된 거, 편견적인 거, 그렇게 치우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상한 이념을 가진 사람은, 이상한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상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야리꾸리한 쪽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쪽에만 빠져 살게 만들잖아요. 탐닉하지 않으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게 메인에 뜨니까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알고리즘은 이렇게 사람을, 영상 쪽에서는 특히, 책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책에서 그런 거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막 찾아 읽습니까? 그쪽으로만? 그런다면 뭐 책은 나쁠 것도 없죠. 책은 원래가 그래도 괜찮은 정보들이 모여 있는 것이고 심혈을 기울여 쓴 것이니까. 근데 이 영상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두뇌의 일부만을 자극하고 편향된 정보를 주고 편향된 감상 능력을 길러서 다른 쪽의 어떤 그 사고력은 마비시키는. 그래서 영상이 그렇지 않아도 두뇌 부하를 덜 걸어서 부담을 덜 주기 때문에 사고력을 떨어뜨리는데,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들어서 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비슷한 것만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은 쉽지만 아예 이제 쉬운 쪽으로, 더 쉬운 쪽으로, 그리고 감각적인 건 특히 더 감각적이어야, 더 이 감각의 강도를 더해야 자극이 올까 말까 하니까
그런 쪽으로 그 시청각 능력이, 감각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영상은 이게 아주 여러 강점이 있지만 단점을 말하자면 그런 쪽 가치관을 왜곡한다든가, 이렇게 어떤 특정한 분야로 유도를 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예 뭐 정치 유튜버도 그냥 여야가 이념적으로 딱 나누면은 그 세계에서만 들으니까 그 인간의 뭐 잘못된 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양적 측면이라든가, 도덕적 측면이라든가, 사법적 측면, 이거를 그냥 아예 마비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스스로 마비시키고 거기에 중독되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게 문제가 안 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이념이라든가 이게 편향이라든가 그런 것은 어떤 내용적 편향이든 이념적 편향이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영상이 그러기가 아주 쉬운 거죠. 그래서 영상을 많이 본 사람이 나이 먹어서든 젊어서든 좋은 대학 가는 거 봤습니까? 게임 영상 많이 보고, 무슨 뭐 영화 보고, 더군다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는 어때요? 현상을 왜곡하고 환상을 심어주고, 그리고 역사 같은 것도 리얼리티가 아니라 거기에 진실도 있지 않고 사실도 있지 않고 부황부황한, 요즘 역사 드라마 쓰는 사람들은 특히 이 드라마 이런 거 쓰는 사람들 보면 옛날처럼 고증을 통해서 역사를 쓰는 게 아니라 완전히 그 한 줄 가지고 그냥 소설을 쓰는 그런 영상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드라마 보고 국사 배우면, 그걸로 국사 공부했다 보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드라마 자체가 갖고 있는 이 가공성, 환상성, 거기에 왜곡이 아주 심하다고 해요. 상상 정도가 아니라. 그런데 그걸 보고 역사를 그렇게 인식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영상을 볼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만난다 그러죠. 본다 뭐 역시 마찬가지인데, 부모, 형제, 친인척, 지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역시 우리가 보는 그 사람 수준, 그것이 우리의 노후 생활을 결정하고, 젊을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부모 만나느냐, 어떤 형제와 같이 사느냐 엄청나게 중요하죠. 친척 역시 마찬가지죠. 유유상종 아닙니까?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부모는 형제는 내가 선택할 수 없죠. 그러나 친구나 지인들은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끼리끼리 만나다 보니까 내가 좋아야 남을 좋은 사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문직이어야, 내가 의사야 의사를 만나기 쉬운 거예요. 의사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슨 마담 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무슨 결혼정보회사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나올 정도면은 그 사람 경쟁력 없어요. 지금은. 요즘 대학생들, 의대생들의 40% 안팎 여학생이라고요. 의대생들끼리 만나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의대생을 만나는, 남자 의사를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다? 의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법조인 만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법학대학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가장 쉬운 방법이 어때요? 근데 사실은 가장 어렵다고 하죠. 그래서 쉽게 만나려고 하니까 사기도 당하고 별 경쟁력 없는 사람 만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처럼 사람 만나는 것도 내 눈 안목이 있어야 돼요. 내 시력이 높아야 돼요. 부모 형제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는 바꿀 수 있고, 남은 못 바꾸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의 핵심 뭐냐면, 이 영상은 선택해서 해야 돼요. 수준을, 양이나 질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 양이나 질은 자기가 선택한 수준에 의해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과 사람은 어때요? 다이어트 해야 돼요. 좀 인간관계 좀 줄여야 돼요. 영상도 좀 줄여야 돼요. 너무나 많이 봐요. 영상. 사람도 너무나 많이 만나요. 둘만 만나면 무슨 모임 만들려고 하고, 그 다음 책은 좀 더 읽어야 돼요. 너무 안 읽어요.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어요. 그러니까 책은 대폭 늘리고, 영상은 대폭 다이어트하고, 그 다음에 사람도 구조조정을 좀 해야 돼요. 대체로 말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노후생활 수준을, 지금 내가 누리는 노후 생활을 그동안 쌓아온 내 본 것이 결정한 거예요. 내가 책을 많이 봤다면 전문직으로서 지금 노후도 젊을 때 생각하는 그거보다도 내가 어쩌다가 공부 잘해가지고 경찰대 들어가가지고 경찰대생의 기준이
비율이 지금 경찰 그 인원에 뭐 2.3%인가 하겠네. 총경급 이상인가는 한 70% 안팎. 공부 잘해가지고 책 많이 봐가지고 경찰대 들어간 사람들은 경찰서장 하는 것은 그냥 순경으로 들어간 사람보다 몇십 배가 빠른 거예요. 이게 원통원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것에 의해서 인생이 결정돼 버리니까요. 그런 거예요. 지금 전문직이다. 다른 전문직들도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변호사 된 사람 중에도 그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 있는가 하면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진짜 억울한 사람을, 다들 꿈은 뭐 변호사 되면 억울한 사람의 원을 풀어준다고 치고 그러죠. 현실에서는 변호사 중에서도 사기꾼이 있고 진짜 변호사의 본업을 다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을 많이는 보대도 제대로 봐야 돼요. 어찌 보면 자기 인성이 좋아야 돼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되고 친구도 잘 만나야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바른 그런 인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젊었든 늙었든 우리가 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수준을 결정한 거다. 내가 보는 게 나다. 내가 본 것이 내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중에서 책을 많이 봐야 되는데 젊을 때 많이 봤다면 지금 많이 보면 좋고, 젊을 때 많이 안 봤으면 지금이라도 많이 봐서 내 인생을 바꿔야 되죠. 늙은 사람이 책을 보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자기에게도 영향을 주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이 배우자하고도 관계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영상은 다이어트를 시키자. 특히 영상은 좀 품질 좋은 걸 보자. 그래야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사람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좋은 사람을 선택하려면 내가 좋아지자. 바꿀 수 없는 부모나 형제는 내가 잘 적응하자. 그리고 책을 읽고 영상을 좋은 걸 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부모에게, 부모가 저렇게 서운한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 것인가. 형제가 좀 서운하게 할지라도 어떻게 거기에 적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의 품질이 높다면 잘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